아침 공기는 싸늘하게 식탁 위에 내려앉았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아직 낙엽을 다 털어내지 못한 감나무를 흔들었다. 덜 익은 감 몇 개가 덜컥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국을 데웠다.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라 생각했지만 그 순간부터 작은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다.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은 아이들과 손주들의 웃음이었다. 그들이 들을 때마다 나는 여전히 가족의 중심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말을 할 때마다 과도한 친절이 묻어났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불필요한 미소를 덧붙였다. 예전 같으면 무심하게 흘려보냈을 말들이 괜히 길어졌다. 그 변화가 처음에는 고마움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불안이 차올랐다. 어제도 큰아이 내외가 들렀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가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어머니 힘드실 텐데 이제 이런 건 저희가 해야죠. 낯설게 느껴지는 온기였다. 나는 애써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 이런 게 내일이야.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싱크대 옆에 놓여있던 작은 유리컵이었다. 언제나 있던 물건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반짝이고 있었다. 평범한 컵이었으나 내 시선은 이상하게 거기에 오래 머물렀다. 마치 그것이 앞으로 벌어질 무언가를 미리 예고하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자 불면증이 찾아왔다. 며느리의 미소와 유리컵의 반짝임이 교대로 떠올랐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빛이 방 안을 파고드는 듯 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혹시 나이 들어 예민해진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후 작은 아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지나치게 상냥했다. 엄마, 요즘은 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죠? 나는 그 따뜻한 말 속에서 묘한 서늘함을 느꼈다. 평소라면 빨리 끊기 바쁘던 애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 대답을 한참 기다렸다. 무엇을 말해도 곧바로 맞장구를 쳤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달력을 보았다. 손주들 생일과 병원 예약일 사이에 내가 적은 기억 없는 글씨가 있었다. 확인. 분명 내 필체였으나 언제 적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었다. 내 손이 맞나 잠시 의심이 들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이가 들면 의심이 많아진다더니 아마도 그 때문일 거라고. 그러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사소한 장면마다 작은 이상 신호가 보였다. 집에 들르는 가족들의 눈빛,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순서, 대화 도중 스치듯 오가는 시선들.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다가왔다. 그 주말 큰아이의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요즘 저희가 많이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어머니는 저희 마음 아시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따뜻한 말은 오히려 차가운 벽이 되었다. 손끝에서 전해진 온기가 아니라 가슴 속에 내려앉는 싸늘한 공기만이 뚜렷했다. 아침마다 밥을 짓는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매번 부엌 구석의 유리컵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물이 아닌 낯선 그림자가 담겨 있었다. 손을 뻗어 닦으려 해도 닦이지 않을 얼룩처럼 지워지지 않는 예감이 있었다. 내 귓가에 작은 틈새가 벌어지는 소리가 맴돌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틈은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듯 했다. 웃음소리조차 가짜처럼 들렸고 가족들의 눈빛은 따뜻함 대신 계산처럼 느껴졌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주름 사이사이에 스민 그림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표정처럼 보였다. 그 속에서 내가 몰랐던 낯선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밤마다 나는 거실 불을 끄지 못했다. 불을 끄면 벽에 걸린 그림자 속에서 사람들이 속삭이는 듯 했기 때문이다. 익숙한 목소리 같기도 하고 낯선 기척 같기도 했다. 귀를 기울이면 언제나 사라지는 소리였다. 그러나 그 사라짐조차 더 무서웠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에서도 불안이 번졌다. 늘 먹던 나물과 국인데 유난히 색이 달라 보였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무언가 의심이 따라붙었다. 심지어 물을 따르는 소리조차 멀리서 들려오는 듯 낯설었다. 밤이 깊어가면 집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냉장고가 돌아가는 진동음, 벽시계의 초침, 바닥을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 모든 게 크게 들렸다. 나는 잠시라도 소리를 끄고 싶었지만 고요해지는 순간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왔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은 분명 나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른 사람 같았다. 피곤함 때문일까 아니면 내 마음속 균열이 얼굴에까지 스며든 것일까?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내가 변한 걸까 아니면 그들이 변한 걸까? 그 물음은 답을 주지 않은 채 가슴속에 맴돌았다. 나는 오랫동안 쓰지 않던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수첩과 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가족들의 웃음은 선명했지만 지금의 미소와는 달랐다. 그 차이가 나를 더욱 불안하게 했다. 메모장 귀퉁이에 적힌 짧은 글씨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조심해. 언제 왜 적었는지 알 수 없었다. 사소한 기록조차 이제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부엌의 불빛이 깜빡이자 나는 무심코 유리컵을 다시 보았다. 그 안의 물결은 잔잔했지만 내 마음은 끝내 잠잠해지지 않았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러나 귓가에는 여전히 균열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벽 너머에서 나는 억눌린 울음 같았다. 그리고 나는 불현듯 이런 생각을 했다. 왜 저들은 이렇게까지 친절할까? 다음 날 아침 부엌 창문에 내려앉은 서리가 유난히 두껍게 얼어 있었다. 찬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식탁 위를 서서히 덮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김이 허공에 흩어졌다. 나는 손끝이 시린 채로 된장을 풀고 다시 국을 끓였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오히려 더 진해졌다. 식탁에 놓인 유리컵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빛은 차갑게 번져 내 눈을 찌르는 듯 했다. 나는 눈을 돌렸으나 시선은 자꾸만 컵에 붙잡혔다. 무엇이든 그 안에 비밀이 담긴 것처럼 느껴졌다. 점심 무렵 큰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집에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그 다정함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으나 속으로는 알 수 없는 의심이 퍼졌다. 왜 그토록 나를 챙기는 말이 반복되는 걸까? 필요 이상으로 친절한 말에는 언제나 다른 목적이 숨어 있지 않았던가.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무심코 서랍장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과 메모지가 흩어져 있었다. 그중 하나의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주소가 적힌 종이었는데 분명 내가 쓴 글씨가 아니었다.
낯선 글씨체, 낯선 획, 그리고 낯선 이름. 나는 잠시 봉투를 손에 쥔 채 숨을 고르지 못했다. 누가 언제 이곳에 넣어둔 걸까?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그 종이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금이 더 벌어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가 찾아왔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낯선 상표의 물건들이 가득했다. 나는 그 상표를 처음 보았다. 어머니, 이거 요즘 좋다 해서 사봤어요. 건강에도 좋다니까 드셔보세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나는 쉽게 손이 가지 않았다. 포장지의 글씨가 낯설게만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으나 마음속에는 미묘한 거부감이 일었다. 예전 같으면 고마움으로 넘겼을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친절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뒤 장바구니 속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살폈다. 포장지의 인쇄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어디선가 본 듯한 로고가 스쳤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포장지를 여러 번 뒤집어 보았다. 글씨는 낯설었지만 손끝에 닿는 질감은 이상하게 익숙했다. 마치 내가 한 번쯤 만져본 듯한 촉감이었다. 내 안에서 불안이 더 선명해졌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고요함이 오히려 두려움을 키웠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딱, 딱, 딱. 그 소리 사이사이로 누군가 발걸음을 옮기는 듯한 착각이 끼어들었다. 나는 귀를 막았다가 다시 손을 내렸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경계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갔다. 불을 켜자 유리컵이 또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 담긴 물은 고요했지만 컵 표면에는 미세한 흔적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손으로 만진 듯한 얼룩이었다. 나는 컵을 집어들어 자세히 살폈다. 희미하게 남은 지문 같은 흔적, 혹은 단순한 물자국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얼룩이 아닌 증거처럼 보였다. 누군가 여기에 다녀갔다는 작은 신호. 나는 컵을 씻어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 흔적이 사라지면 다시는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레 컵을 제자리에 두었다. 그러고 나서도 한참 동안 눈길을 떼지 못했다. 다음 날 우편함을 열었다. 광고 전단지 사이에 얇은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다. 나는 무심코 꺼내 들었다가 멈칫했다. 확인 바랍니다. 짧은 문장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무 주소도 발신자도 없었다. 나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 속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낸 걸까? 나는 대답을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점점 더 구체적인 모양을 갖춰갔다. 나는 창문 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웃집 담벼락 너머에서 낯선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다. 발걸음 소리 하나에도 웃음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의 집이 더 이상 나만의 공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커튼 사이로 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다. 나는 며느리와 아이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작은 시선, 과도한 미소, 필요 이상의 친절. 그 모든 것들이 낯선 단서처럼 머릿속에 늘어섰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혹시 이미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목소리는 내 입에서 나왔지만 낯설게 들렸다.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은 더욱 조여왔다. 그 순간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컵이 놓인 자리에서 물방울 하나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바람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방울은 컵 가장자리를 타고 흘렀다. 나는 멈춰 선 채로 그 물방울을 오래 바라보았다. 작은 흔적 하나조차 이제는 거대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다시 되뇌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눅눅했다. 가을비가 하루 종일 내리다가 그친 뒤라서인지 집 안 구석마다 습한 냄새가 스며들어 있었다. 장판 틈새에서는 오래된 먼지와 눅눅한 나무 향이 동시에 풍겨왔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켰지만 그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탓일까 내 마음 역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무게 속에서 나는 의도치 않게 집안 구석구석을 더 살피게 되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숨어 있을 것만 같았다. 오후가 되자 큰아이 내외가 들렀다. 그들은 평소보다 훨씬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엄마, 요즘은 좀 괜찮으시죠? 며느리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끝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내 눈을 피하는 그 순간의 짧은 흔들림이 오히려 선명하게 남았다.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의심이 커졌다. 그들이 집을 나간 뒤 거실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다. 방금 전까지 떠들썩하던 소리가 모두 거짓이었던 듯 기묘한 공허감만이 남았다. 나는 그 공허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부엌으로 향하던 도중 서랍장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며칠 전 봉투를 발견했던 그 서랍이었다. 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손은 이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서랍을 열자 잡동사니들이 쏟아져 나왔다. 오래된 영수증, 종이 쪽지, 달아해진 볼펜. 그 사이에서 낯선 갈색 노트 한 권이 눈에 띄었다. 나는 조심스레 그 노트를 집어들었다. 표지는 달아 있었고 종이 가장자리는 습기에 젖어 울어 있었다. 한 장을 넘기는 순간 내 호흡이 멈췄다. 거기에는 분명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글씨체는 내 것이 아니었다. 날짜도 내가 기억하는 생활과 맞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내 일상을 기록해둔 듯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내가 언제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심지어 어떤 옷을 입었는지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손끝이 차갑게 굳는 것을 느꼈다. 누가 왜 이런 것을 쓴 걸까?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더 끔찍한 내용들이 나타났다. 어머니가 요즘 불안해한다. 확인 필요. 컵은 제자리에 두었다. 반응 관찰 중. 다음 단계 준비. 나는 숨이 막혀 책을 덮었다. 손끝은 땀에 젖어 종이가 눅눅해졌다. 노트를 서랍 속에 다시 밀어 넣으려 했지만 두 손이 떨려 쉽게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나는 노트를 품에 안은 채 거실로 돌아왔다.
거실의 불빛은 어둡게 깜빡이고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크게 울려 퍼졌다. 딱, 딱, 딱.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 박동과 겹쳐졌다. 나는 노트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다시 읽었다. 페이지 곳곳에는 내가 모르는 기호와 약어가 쓰여 있었다. 익숙지 않은 약속어, 그러나 분명 의미가 있는 기록이었다. 계획, 실행, 정리. 짧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 단어들 사이에 내 이름이 끼어 있었다. 마치 내가 어떤 계획의 대상이라도 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비에 젖은 땅을 밟는 소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불을 껐다. 방 안은 금세 어둠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도 내 손에 들린 노트만은 묵직하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가 이내 멈췄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호흡을 죽인 채 창문 쪽을 바라봤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물방울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잠시 후 나는 다시 불을 켰다. 노트 속 글씨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다. 분명한 증거였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 막연히 짐작했던 것이 이제 눈앞에서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나는 다시 페이지를 넘겼다. 곧 이동. 마지막 장의 문장은 짧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아래에는 낯선 지도가 붙어 있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원 안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지점, 그러나 분명히 목적지를 의미하는 듯 했다. 나는 그 페이지를 오래 붙잡은 채 손끝이 굳어갔다. 다른 쪽 페이지에는 짧은 메모가 빼곡했다. 집 안반응 기록 완료. 신뢰 확보. 마지막 확인 후 처리. 예상보다 빠른 진행 가능. 대상 동요 심화. 단어 하나하나가 내 숨을 조였다. 나는 손바닥으로 글씨를 가렸지만 글씨는 이미 내 눈 안에 박혀버렸다. 그 문장들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내 마음을 베어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가족 사진 속 웃음이 나를 조롱하는 듯 보였다. 어제의 미소와 오늘의 기록이 전혀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었다. 나는 어쩌면 너무 늦게 알아챈 것인지도 모른다. 작은 단서들이 이미 경고였는데 나는 애써 무시해왔다. 지금 내 손에 쥔 이 노트가 마지막 경고일지도 몰랐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그 뛰는 소리 속에서 이상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만 머물 수 없었다.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 더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떨리는 손끝으로 노트를 덮으며 속삭였다.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살아있는 한 아직은.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 노트를 덮은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해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노트를 꼭 쥔 채 방 안을 훑었다. 사진 속 웃음들이 모두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더는 이 집에 머물 수 없었다. 가방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무거운 짐을 챙기면 눈에 띌 것이다. 나는 작은 손가방에 지갑과 약봉지, 노트를 넣었다. 외투를 걸치자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씻고 지나갔다. 현관 앞에서 한 번 더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정적은 더 불안했다. 나는 살며시 문을 열고 발을 내디뎠다. 계단에 닿는 발소리마저 크게 울려 퍼졌다. 나는 발끝으로 조심스레 내려갔다. 바깥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웠다. 낙엽 냄새가 서늘한 습기와 섞여 폐로 스며들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나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뒷골목에 들어서자 축축한 흙냄새와 고양이 울음이 섞여 들려왔다. 낯익은 동네였지만 오늘은 모든 풍경이 낯설었다.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벽에 붙어 숨을 죽였다.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멈췄다. 호흡을 삼켰다. 잠시 뒤 소리는 사라졌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터질 듯했다. 나는 땀에 젖은 손바닥을 옷자락에 문질렀다. 다시 걸음이 빨라지자 그림자도 길게 따라왔다.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노트를 품에 끌어안았다. 가로등 아래서 내 손등이 하얗게 질려 보였다. 그때 옆자리에 낯선 남자가 앉았다. 밤에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 차분했다. 나는 몸을 움찔하며 노트를 더 꼭 쥐었다. 그의 눈빛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진지했다. 무슨 일인진 몰라도 조심하세요. 누가 지켜볼 수 있어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함이 흘렀다. 내가 가진 노트를 아는 걸까? 아니면 그저 흔한 경고일 뿐일까? 저를 아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표정이 모든 걸 말하니까요. 말문이 막혔다. 버스가 도착하자 나는 급히 올라탔다. 창밖으로 본 남자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다. 버스가 움직이자 그의 모습이 멀어졌다. 그러나 마음속엔 그 눈빛이 남았다. 버스 안은 고요했고 엔진 소리와 창문 흔들림만이 낮게 울렸다. 승객 몇 명은 졸고 있었다. 나는 뒷좌석에서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들이 박혀 있었다. 이동 후 확인. 절차 준비 완료. 단어는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 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 밑 그림자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낯선 간판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버스가 멈추자 나는 황급히 내렸다. 정류장엔 아무도 없었다. 바람이 낙엽을 몰아 발끝에 쓸고 지나갔다. 나는 골목을 골라 발을 들였다. 다시 발자국 소리가 뒤를 따랐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일정했다. 나는 몸을 낮추고 쓰레기통 뒤에 숨었다. 가로등이 닿지 않는 곳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발자국은 내 앞에서 멈췄다. 짧은 정적, 그리고 가벼운 기침 소리. 나는 숨이 들킬까 두려워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뒤 발자국은 멀어졌다. 고막을 때리던 침묵만 남았다. 그때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받을까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금 혼자세요? 낮고 맑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나는 말을 잃었다. 정류장에서 당신을 본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정류장에 남자가 떠올랐지만 이 목소리는 달랐다. 누구시죠? 근처에 야간 상담을 하는 곳이 있어요. 위험하면 오세요. 그녀는 골목 모퉁이를 돌아보이는 작은 불빛 간판을 설명했다.
나는 망설였다. 낯선 손길은 위험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숨어야 했다. 나는 방향을 바꿔 그녀가 알려준 곳으로 향했다. 모퉁이를 돌자 희미한 등이 작은 문을 비추고 있었다. 문에는 야간 안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나는 노트를 품고 노크했다. 안쪽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문틈으로 시선이 비쳤다. 들어오세요. 실내는 따뜻했고 허브차 향이 은은했다. 여성은 의자 하나를 가리켰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야기하세요. 나는 한동안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토했다. 그리고 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여성은 표지를 만지작거리다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겼다. 눈이 한 줄에서 멈췄다.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당신을 흔들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작은 종이에 몇 줄을 적어 내게 건넸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기록을 안전한 곳에 옮깁시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실감났다. 그러나 바깥의 어둠은 여전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문 밖을 스치는 발소리가 또 한 번 귓가를 스쳤다. 여성은 불을 조금 낮추고 창가의 커튼을 살짝 걷었다. 텅 빈 골목, 흔들리는 간판. 어둠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휴대전화에 짧은 문자가 떴다. 거기에 계시죠? 보낸 이는 표시되지 않았다. 나는 화면을 꺼주머니에 넣었다. 여성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선 안전합니다. 오늘만은. 나는 노트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떨림이 손끝에서 멈추지 않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간판을 흔들고 있었다. 그 흔들림 사이로 아주 멀리서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나는 숨을 고르고 다음 순간을 기다렸다. 여성은 얇은 담요를 내 어깨에 걸쳐 주었다. 지금은 휴식이 먼저예요. 잠깐 눈을 붙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천장에 희미한 불빛이 둥근 원을 그리며 흔들렸다. 여성은 내 앞에 종이 한 장을 펼치고 조용히 말했다. 아침에 2군데를 들르죠. 기록 보관함 그리고 상담 접수대. 단어들이 현실처럼 단단하게 책상 위로 내려앉았다. 나는 손끝으로 종이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눌렀다. 여전히 바깥의 기척이 마음을 잡아 끌었다. 문고리 쪽 금속이 아주 약하게 스쳤다. 밤은 길고 서늘했다. 담요에 몸을 감쌌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노트 속 문장들이 떠올라 심장을 조여왔다. 그녀가 건네준 차의 향기만이 간신히 숨을 붙잡아 주었다. 창밖 골목은 고요했지만 정적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얇은 유리 같았다. 새벽이 되자 나는 얇은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여성은 작은 책상 앞에서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다가오자 고개를 들며 말했다. 오늘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혼자 두기엔 너무 위험해요. 나는 목이 메어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제도가 사람을 완전히 지켜주진 못해도 기록은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는 작은 사무실 같은 곳으로 걸어갔다. 건물 2층에 있는 공간은 오래된 파일과 낡은 책상으로 가득했다. 벽에는 공지문과 서류철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이곳은 야간 상담소 겸 지역 기록 보관소예요. 주민들의 문제를 적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테이블 앞에 앉았다. 노트를 꺼내려는 순간 손이 떨렸다.
내가 가진 증거를 이곳에 두어도 괜찮을까? 여성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 두죠. 원본은 아직 당신이 가져가세요. 그녀는 복사기 옆에 종이를 올렸다. 노트의 특정 페이지를 펼치자 기계가 낮게 울리며 빛을 뿜었다. 짧은 문장들이 복사된 종이 위로 선명히 찍혀 나왔다. 이걸로 최소한의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만약 노트가 사라져도 기록은 남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빈손은 아니라는 사실이 작은 힘이 되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곳 접수대에 신고 형식으로 남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름을 적을지 말지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나는 펜을 쥐었다. 종이 위에 선을 긋듯 내 이름을 적을지 아니면 익명으로 둘지 망설였다. 한참 끝을 맴돌다가 결국 이니셜만 남겼다. 내가 완전히 드러나는 건 아직 두려웠다. 종이를 건넨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익명 기록도 보호받습니다. 대신 후속 절차가 필요해요.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몇 번의 번호를 눌렀다. 지역보호센터죠? 긴급 접수 하나 남깁니다. 짧은 대화 끝에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오늘 오후쯤 연락이 올 거예요. 그때 위치를 확인받고 상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낡은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다. 먼지 입자들이 반짝이며 흩어졌다. 나는 오래전 남편과 함께 관공서를 찾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낯선 서류와 절차 앞에서 당황했지만 결국 기록은 남았었다. 그 기록 덕분에 작은 권리를 지킬 수 있었다. 오늘도 그때처럼 증거가 힘이 되어줄까? 점심 무렵 작은 벨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2명의 직원이 서 있었다. 그들은 가벼운 인사를 건네고 책상 위에 복사본을 확인했다. 기록은 분명합니다. 이 문장들은 의심할 만한 근거가 충분해요. 한 직원이 말했다. 저희가 보호 절차를 연결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 주의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들은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 주소, 나이, 연락 가능 시간. 나는 가능한 한간단위 적었다. 볼펜 끝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글자를 쓰는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다시 고쳐 썼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 적었지만 나에겐 모든 순간이 긴장 그 자체였다. 한 직원은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의심되는 사람이나 장소가 있습니까? 나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직접 가족을 언급할 수는 없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내 대답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의문이 스쳤다. 나는 차마 그 시선을 오래 마주치지 못했다. 그들이 서류를 가져간 후 방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여성은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제 당신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을 불러왔다. 기록이 남는 순간 추적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성은 내 손에 작은 카드를 쥐어주었다. 긴급 상황이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24시간 연결됩니다. 카드에는 짧은 숫자와 문장이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손바닥에 꼭 쥐었다. 작은 종이 조각이지만 생명줄처럼 느껴졌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아침 햇살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길가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파란 빛이 드러나 있었다. 그 빛은 내 마음 한편을 조용히 건드렸다. 사무실 복도에는 오래된 게시판이 있었다. 거기엔 수많은 이름 없는 사연들이 붙어 있었다. 소음 피해 기록, 재산 분쟁, 가정 내 불화. 익명으로 남겨진 글자들이 벽에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나는 그 글들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나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틈새에서 기록을 남기며 버티고 있었다. 여성은 내 시선을 따라 조용히 말했다. 여기에 붙어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흔적이에요.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남긴 거죠. 나는 그 말에 깊게 숨을 들이켰다. 손에 든 노트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든든했다. 이제는 이 기록이 나를 삼키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꿈틀거렸다. 이렇게 기록을 남긴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도 이미 전해지지 않을까. 노트 속 이동 후 확인이라는 글자가 자꾸만 눈앞을 스쳤다. 나는 그 문장이 단순한 위협인지 아니면 실행 직전의 신호인지 알 수 없었다. 여성은 문 앞에서 내 어깨를 붙잡았다. 오늘 하루는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내일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준비하세요.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더는 숨지 않겠다. 이 기록을 무기 삼아 맞서겠다. 그날 오후 상담소 작은 방 안에서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쳐 놓았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날카롭게 눈을 찔렀다. 이동 후 확인. 마지막 절차 실행.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내 안에서 불길한 울림이 커졌다. 이대로 침묵하면 나는 단순한 피해자가 된다. 더는 숨어 있기만 해서는 안 됐다. 여성은 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지금부터는 제가 움직여야 해요. 그녀는 눈빛을 굳히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획을 세워야겠군요. 나는 손에 쥔 노트를 다시 훑어보았다. 거기엔 단순한 문장만 있는 게 아니었다. 날짜와 시간, 짧은 메모, 그리고 기호들이 남아 있었다. 무심코 넘겼던 줄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신뢰 확보, 대상 동요 심화, 처리. 그 단어들이 차례대로 늘어서자 하나의 흐름이 보였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노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계획서였다. 여성은 작은 노트를 펴서 옆에 놓으며 말했다. 기록을 단순 보관하는 데서 멈추면 소용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셔야 해요.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에 오래전 법정에서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다. 증거 없이는 주장도 없다. 그 말이 다시 내 귀에 울려 퍼졌다.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노트의 주요 문장들을 하나씩 베껴 적기 시작했다. 종이에 글씨를 옮길수록 마음이 가라앉았다. 복사본, 원본, 그리고 새로 옮긴 노트. 세 겹의 기록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펜 끝은 또렷이 종이를 파고들었다. 그날 저녁 보호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접수 기록 확인했습니다. 증거 제출 가능하신가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나는 노트를 꼭 쥔 채 대답했다. 예. 준비됐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내 안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여성은 내게 차분히 말했다. 센터에 가면 절차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오히려 마음이 또렷해졌다. 센터 건물은 오래된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이었고 현관에는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접수대 직원이 미소를 지었다. 오셨군요. 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내밀었다. 직원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내용이 분명하네요.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은 어렵지만 계획 흔적은 뚜렷합니다. 그의 말은 차갑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을 가져왔다.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당신의 결심이 동력이 됩니다. 그 말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상담실 안에서 긴 대화가 이어졌다. 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처음 느낀 부자연스러운 친절, 봉투, 노트, 추격, 그리고 정류장의 낯선 남자. 직원은 차분히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오랫동안 신호를 무시했지만 결국 증거를 발견했군요. 지금부터는 그 증거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는 서랍에서 한 장의 안내문을 꺼냈다. 보호조치 신청, 그리고 조사 협조 동의서입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볼펜 끝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다시 방안을 메웠다. 이번에는 떨림이 줄어들었다. 오히려 글자를 쓰는 손끝이 단단해졌다. 직원은 추가 질문을 이어갔다. 혹시 이 문장 속 철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목이 말라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다. 저를 없애려는 겁니다. 최소한 제 삶을 무너뜨리려는 시도. 방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 직원은 신중히 메모를 남겼다. 위협 수준을 상향하겠습니다. 그럼 보호 조치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여성은 내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은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맞서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심장 깊은 곳에 불씨처럼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센터 직원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관계자와 대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 기록이 무기가 될 겁니다. 나는 노트를 품에 넣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두려움은 여전히 크지만 이제는 내가 주도한다. 밖으로 나오자 해가 이미 기울고 있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다. 바람에 낙엽이 흩날려 발목을 감싸고 돌았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낯선 건물 벽에 기대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센터 안에서 마주친 직원들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 그리고 미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들의 태도 하나하나가 내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나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되뇌었다. 기록은 증거가 되고 증거는 무기가 된다. 이제는 내가 쥐고 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은 어둡고 긴 그림자로 덮여 있었지만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움직이는 사람, 맞서는 사람이다. 집에 가까워지자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내일은 반드시 대면한다. 그리고 끝을 본다. 아침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나는 코트를 여미고 주머니 속 노트를 움켜쥐었다. 종이의 거친 결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다. 오늘은 물러서지 않는다. 오늘은 끝까지 맞선다. 센터 회의실은 낯설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네모난 테이블과 삐걱거리는 금속 의자 4개, 깜빡이는 형광등. 벽지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구석 난방기는 덜컹거리며 미약한 열을 뿜어냈다. 탁자 위에는 복사본 서류와 메모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반쯤 채워진 유리컵 표면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바닥 타일은 삐걱였고 벽식의 초침은 불필요하게 크게 울렸다. 숨소리조차 증폭되는 듯한 공간, 그 안에서 나는 두려움과 각오를 동시에 느꼈다. 직원이 내 쪽을 바라보며 낮게 물었다. 곧 들어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두 손을 꽉 움켜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수개월 동안 쌓아온 분노와 결심이 담겨 있었다.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왔다. 익숙한 얼굴, 익숙한 발걸음. 그들의 미소는 억지로 그린 듯 어색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내 손끝은 차가웠으나 시선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직원이 서류철을 펼치며 말했다. 이 방에서의 대화는 모두 기록됩니다. 증거가 제시되고 해명 기회도 주어집니다. 상대의 어깨가 굳었다. 나는 노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나는 페이지를 펼쳤다. 여기 보십시오. 짧은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신뢰 확보, 대상 동요 심화, 처리.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글자들은 칼날처럼 방 안을 파고들었다. 상대는 억지로 웃었다. 그건 단순한 낙서예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직원이 곧바로 맞받았다. 낙서라기엔 지나치게 체계적입니다. 날짜와 사건이 실제와 맞습니다. 상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이 떨렸다. 나는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여기 마지막 절차 실행. 이것도 장난입니까?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상대는 대답을 잊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조사관이 들어와 테이블에 새로운 서류를 놓았다. 우리는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메모와 일치합니다. 상대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손은 무릎 위에서 덜덜 떨렸다. 여성은 내 옆에서 낮게 속삭였다. 지금이에요. 멈추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들의 거짓은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 센터 직원 중 한 명, 늘 묵묵히 서류만 정리하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상대는 경악한 얼굴로 소리쳤다. 당신까지 왜 이런 짓을? 그러나 남성은 담담히 봉투를 열어보였다. 안에는 새로운 기록이 들어 있었다. 저는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조사관은 봉투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증언이 추가됐습니다.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상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이건 음모야.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더니 기자 한 명이 들어왔다. 지역 신문 기자로 이번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참관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잠시만 동석하겠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자 상대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다. 내 안에 기억이 스쳤다. 과거 가족 안에서 당했던 은밀한 배신. 내 목소리를 묵살당하고 내 재산을 뒤흔들려 했던 순간들. 그때는 증거도 없었고 나를 도와주는 이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작은 회의실 안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상대는 최후의 몸부림처럼 말했다. 저 여자가 다 꾸민 겁니다. 나를 음해하려고 모든 걸 조작한 거예요. 나는 손을 떨며 노트를 더 강하게 쥐었다. 그 말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아요. 조사관이 서류를 탁자 위에 던지듯 펼쳤다. 통화 내역, 문건, 내부 증언.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의 박자였다. 오늘 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오늘 나는 맞서는 사람이었다. 상대는 고개를 떨구고 말을 잃었다. 내부 고발자는 침묵 속에서 한숨을 쉬었고 기자는 손가락으로 메모를 빠르게 적어내려갔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안의 공포는 여기서 끊어진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끝났다고 믿고 싶었지만 언제든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올 수도 있었다. 내 명예는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오자 가을 햇살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빛은 따뜻했지만 내 심장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바닥 타일은 삐걱였고 멀리서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창가에 멈춰 서서 숨을 고른 뒤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다음은 내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회의실을 나온 뒤 나는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다. 창틀을 타고 들어온 가을빛이 어깨를 어루만졌다. 따뜻한 빛과 달리 가슴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손끝이 아주 가늘게 떨렸고 심장은 조금 빠른 박자를 탔다. 오늘은 끝이자 시작이라고 스스로에게 반복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건물 앞 은행잎이 느리게 떨어져 발등을 스쳤다. 나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바닥의 균열을 천천히 밟았다. 발끝으로 전해지는 감각이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금 나는 더 이상 숨는 사람이 아니다. 집에 도착해 창문을 활짝 열었다. 먼 공기가 부엌과 거실을 통과해 커튼을 흔들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작은 잔을 꺼냈다. 김이 피어오르자 손바닥이 서서히 데워졌다. 잔을 감싸 쥔 채 숨을 길게 내보냈다. 식탁에 노트를 올려두고 표지를 쓰다듬었다. 예전엔 이 페이지가 벼랑이었지만 오늘은 다리가 될 수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새 탭을 끼우듯 빈 칸을 열었다. 오늘 나는 살아남은 후의 하루를 기록한다. 한 줄을 적자 손끝의 떨림이 조금 잦아들었다. 며칠 뒤 상담 모임에 다시 나갔다. 둥근 탁자를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속을 채우지 못한 눈빛이었고 누군가는 울음을 다 삼킨 목소리였다. 내 차례가 오자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지난 계절 동안 두려움으로 숨 쉬었습니다.
말을 잇자 마음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풀렸다. 내 이야기가 방의 공기와 섞여 다른 사람들 가슴으로 흘렀다. 한 중년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당신 말에서 길을 봅니다. 오늘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오래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모임이 끝나고 복도에서 한 남자가 말을 걸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오늘 단서를 얻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불안과 안도가 번갈아 비쳤다. 나는 짧게 답했다. 우린 숨지 않고 말할 겁니다. 조금씩 그러나 계속.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작은 루틴을 만들었다. 라디오를 켜고 볼륨을 낮춘 뒤 화분의 흙을 손가락으로 고르게 풀었다. 마른 잎을 떼어내고 분무기로 물을 뿌렸다. 인맥에 맺힌 작은 방울들이 옅은 빛을 반사했다. 그 미세한 반짝임이 어둠을 조용히 수정했다. 이길 아침 거울 앞에서 문장을 한 줄 말했다. 나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사람. 그 말을 소리내어 들으니 몸 안선이 약간 고다졌다. 식탁에 앉아 일정을 적었다. 기관 통화, 상담 예약, 2번째 기록 제출, 그리고 산책. 점심 무렵 도서관에 들렀다. 사람들이 드문 시간이라 복도는 정숙했다. 책장 사이로 낙엽 냄새와 종이 냄새가 얇게 섞여 흘렀다. 나는 작은 수필집을 꺼내 아무 페이지나 펼쳤다. 첫 문장에 눈이 멈췄다. 상처는 지도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것으로 길을 찾는다. 나는 그 문장을 노트 한 편에 옮겨 적었다. 온몸의 중심이 아주 약간 제자리를 찾는 기분이었다. 창밖으로 간헐적 빗방울이 떨어져 유리를 점점이 적셨다. 나는 비에 젖은 거리를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페이지로 눈을 돌렸다. 돌아오는 길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이 서로에게 번졌다. 미끄럼틀의 금속이 차갑게 빛나고 모래 위 발자국이 겹겹이 쌓였다. 나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귓속으로 그 소리를 오래 흘려보냈다. 어느 순간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피어났다. 그 미소는 오래 생각한 끝에 찾아온 문장처럼 단정했다. 해질 무렵 기관에서 짧은 전화가 왔다. 절차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확인이었다. 나는 알겠습니다라고만 말하고 통화를 마쳤다. 문자 하나가 곧이어 도착했다. 안전한 위치에 계십시오. 필요하면 즉시 연락하십시오. 그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보호라는 단어가 이번에는 나를 옥죄지 않았다. 창가에 서서 어둑해지는 동네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현관 근처에서 종이 긁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다. 나는 잠시 귀를 기울였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문 앞엔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붙어 있었다. 누가 언제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종이를 들어 올리자 뒷면에 짧은 문장이 보였다. 움직임 없음. 다음 지시 대기. 글씨는 낯익었지만 문장은 더 이상 내 안으로 침투하지 못했다. 나는 종이를 투명 봉투에 넣어 서랍 가장 안쪽에 눕혔다. 내가 가진 기록의 맨 끝장에 오늘 날짜로 메모를 남겼다. 증거 봉입, 신고 번호 동시 기재. 호흡이 한 박자 길어지며 몸이 약간 가벼워졌다. 나는 불을 낮추고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하나 떨어뜨렸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노른자가 천천히 반짝였다. 식탁 위 작은 접시, 따뜻한 밥, 그리고 맑은 국.
오래 미뤄두었던 식사가 오늘만큼은 생을 회복시키는 의식 같았다. 숟가락을 들자 손끝의 떨림이 더 작아졌다. 잠자기 전 노트를 마지막으로 펼쳤다. 내일의 일 진술 보완서 제출, 상담자 통화, 오후 걷기. 나는 줄마다 동그라미를 그려 체크란을 만들었다. 일상이 다시 언어를 갖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달력의 빈칸이 갑자기 넓은 흰길처럼 보였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금세 잠들진 못했다. 천장의 어둠에 눈이 익을 때까지 오래 숨을 정리했다. 이불 끝이 종아리를 감싸며 체온을 모았다. 마음 한가운데 남은 매듭이 느슨해졌다가 다시 잠깐 조였다. 그 매듭의 이름을 나는 이제 알고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이 잠깐 켜졌다 꺼졌다. 낯선 번호는 다시 울리지 않았다. 나는 베개를 살짝 고쳐 베고 눈을 감았다. 몇 걸음만 더 가면 내일은 오늘보다 밝을 수 있다. 그러나 문틈 어둠은 여전히 얕게 출렁였다. 나는 심호흡을 3번 하고 손바닥을 천천히 펴보았다. 어둠의 결이 얇게 흔들리며 창틀 쪽으로 밀려왔다. 심장은 더 고요했다. 창밖 어둠 너머에서 낮은 발자국 소리가 다시 멈췄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